여보, 나가서 밥 좀 먹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아이고, 배가 고파서 못 참겠네. 그런데 왜 미역국이에요? 콩나물국이 아니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콩나물국은 기대하지 마요. 집에 있는 거나 먹어요. 아침부터 계속 투덜대네요. 어제 술 마셨으니까 오늘은 해장으로 미역국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에휴. 미역국 그만 치우고 시원한 콩나물국 좀 끓여줘요. 정말 못 참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당신 콩나물국까지 떠먹여줘야 하나요?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어? 내가 집안의 기둥인데. 콩나물국 끓여달라고 애원이라도 해야 하나? 남편은 화난 표정으로 미역국 그릇을 들고 가서 싱크대에 부어버렸다. 왜 버려요? 정말 못 참겠어요. 당신은 75살이나 먹고도 아직 술과 친구들이 가족보다 좋다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맡겠어요? 현우 낳고 바로 이혼하지 않은 게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각자 자기 인생 살아요. 헤어집시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저는 현우를 낳고 나서부터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욱하는 성격 좀 버리세요. 언제까지 어머니를 힘들게 할 거예요? 어머니도 존중받아야 하잖아요. 어찌 되었건 아내란 마지막까지 남편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야. 아침부터 너희들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괜히 케이크까지 들고 와서. 아버지.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 다 같이 점심 먹으려고 왔다고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잊으셨어요? 75년을 같이 살았는데 생일 하나쯤 있는 게 무슨 큰일이야. 여태 어머니 생일 따윈 신경 쓴 적 없어. 그게 자랑이세요? 아버지 생일은 아무도 안 챙기면 그렇게 화내시면서요. 제 생일이나 손주들 생일은 기억하세요? 그건 여자들이나 챙기는 일이야. 남자는 큰일을 하는 거지. 그런 건 기억할 필요 없잖아. 저희는 둘째 치고라도. 사위나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하면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버지 깨시길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려고 했고, 생일 파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기다리자 하셔서 저희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늦게 일어나셔놓고 미안해하지도 않으시네요. 당연하지. 이 집에서는 내가 제일 윗사람인데 너희한테 미안해해야 해? 어머니가 오히려 나한테 1000번 감사해야 해. 내 친구들은 하루 3끼 집에서 다 먹고. 그래서 3끼짜리 영감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어. 난 한 끼만 먹고 나머진 요구하지도 않잖아. 그런데도 아내가 고마운 줄을 몰라? 생일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도 않잖아요. 다른 가장들은 35에서 40년 동안 일하고 은퇴해서 저축한 돈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스스로를 집안의 기둥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게 인생을 즐길 줄 몰라서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미래를 위해 아끼고 모으기 위해 집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술 마시는 것도 돈 낭비일 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나는 아이들 앞에서 당신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지만 애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평생 동안 당신은 일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당신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만 움켜쥐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일 때도 내가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소풍비를 마련했지만 당신은 단돈 한 푼도 보태주려 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아이들의 아버지였지만 나는 그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버티고 참아내며 살아왔을 뿐이에요. 내 친구들은 남편들이 퇴직 후에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 지내며 아내에게 이것저것 시키니 힘들다고 불평해요. 하지만 나는 그게 부러워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외로움을 느껴요. 그들 남편들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아내가 새끼 식사를 챙겨준다 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혼자 한 끼조차 챙기지 못하면서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면 나는 정말 고마워하면서 당신을 위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을 거예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물론이고 간식과 야식까지 챙겼을 거예요. 당신이 내가 돈을 벌지 못해서 잘못했다고 한다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죠? 진심으로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겠나요? 당신이 폭력을 쓰지는 않지만 그 외의 모든 행동은 이미 도를 넘었어요. 현우가 태어난 이후 나는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아이들 앞에서 당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드러내길 원하나요? 이 이야기는 5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아내 김서현 씨가 이혼을 선언하게 된 진혜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서현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무관심과 냉정함을 견뎌왔으며 마침내 그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첫째 아들 현우가 태어난 이후로 점점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부모님이 있다면 김서현 씨를 위한 따뜻한 응원과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의 김서현입니다. 저는 지난해까지 노인 돌봄 일을 하다가 올해 초부터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4해 전 제 생일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왜 그러는지 놀라며 물었지만 사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저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홀로서기를 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남편이 유일한 동반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의 여성들은 남편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자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저는 55년 넘게 참아왔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20살의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첫 만남은 찻집에서 이루어졌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중매 결혼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밝은 외모와 능숙한 말솜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 우리는 3번 만난 후 4달도 되지 않아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 그는 참 다정했고 우리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려고 애썼고 시부모님도 무척 친절하셔서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물 한 잔도 시어머니께서 챙겨주실 정도였죠. 결혼 초기 저는 예전의 기대와는 달리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고 그때부터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원래 동네에서 바람둥이로 유명했으며 가족들이 그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다른 아주머니들이 저희 집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불쌍하다며 그가 지역의 대부분 여자들과 어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왜 저를 먼 마을에서 찾아와 결혼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도박비 때문에 저를 희생시켜 돈을 받고 결혼을 강요한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자가 4~5살쯤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가 영철 오빠 부인이죠? 저는 한때 오빠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데리고 왔어요. 시우야. 아빠에게 인사드리렴. 그 말은 마치 날벼락 같았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황급히 집 안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영철이는 지금 집에 없어. 당장 돌아가. 하지만 그 여자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아들이 매일 아빠를 찾으며 울어요.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영철 오빠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또 아이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러 온 거지? 시치미 떼지 마. 영철이는 이미 아내가 있어. 다음부터는 오지 마라.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리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어쨌든 우리 아들이 잘생겨서 그런지 여자들이 끊이질 않는구나. 나는 충격을 받은 채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저 여자가 남편을 영철이라고 부르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그 여자는 내 남편이 너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일 뿐이야.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야 자기 아이를 낳았다고 찾아왔지. 너는 아들을 낳은 걸 감사히 여겨라.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그 여자가 본처가 되었을 테니. 그제야 나는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이미 이 집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깊은 불공평함과 분노를 느끼며 이 일을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너도 이제 아이가 있으니 어쩌겠니? 이혼이 답은 아니야. 그냥 참고 살아라. 별 수 없지 않니? 나는 단지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주셨다면 아마 제 마음이 조금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어릴 적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참고 견디셨지만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밥상을 뒤엎고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어 놓았어요. 저희 어린 시절은 다 망쳐버리겠다. 다 부숴버리겠다. 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언제나 등을 돌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고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결혼할 때 오직 한 가지. 남편이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른 무엇이든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나를 때리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반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고 밤늦게 집을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도박과 외도를 일삼았어요. 거의 매일 집을 비웠지만 가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에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내일 일찍 일어나서 멸치국과 시원한 콩나물국 끓여서 해장시켜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6살이 되던 해 시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남편은 유언대로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확보된 셈이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생활비는 점점 늘어났지만 남편은 나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그의 밤샘 유흥과 술, 그리고 여자들에게 흘러 들어갔고
그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없어서 돈을 쓸 생각조차 없었죠. 남편은 스스로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했고, 오히려 나에게 나가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가장 역할을 맡아 밖으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쉴 틈 없이 일했고, 늘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아이들에게 옷과 학용품을 사줄 수 있었고, 가끔은 고기를 사서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조차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돈이 바닥나자 그는 한동안 집에만 머물렀고, 나는 그가 드디어 깨달은 줄 알고 기뻤습니다. 나는 그에게 몇천 원을 건네며 아이들을 데리고 맛있는 것을 먹이러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물을 절단기에 넣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루 10시간 동안 물을 절단기에 올리며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기계가 물을 자르기는 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불빛이 전부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놀란 마음에 불을 켜보니 아이들은 서로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먹다 남은 국수 그릇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남편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히 제가 돈을 주며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하라고 했건만 그는 또다시 그 돈을 혼자 낭비해버린 것이었죠. 그제서야 밀려드는 실망감에 그저 쓰디쓴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에는 여전히 절임무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옷을 갈아입거나 씻을 겨를도 없이 남은 집안일을 마저 해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또 나는 대충 손을 닦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옷가지를 모두 뒤집어 본 끝에 내가 찾는 물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알고 보니 남편이 우리 아들의 중학교 입학금을 마련하려고 내가 몰래 모아두었던 2개의 예금 통장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아직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모아 하나는 만기가 다가왔고 다른 하나는 겨우 6달 된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2 통장마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예금 통장을 집안 곳곳에 숨겼지만 남편은 매번 찾아내어 가져가 버렸습니다. 결국 언니에게 부탁해 통장을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언니에게 가서 돈을 추가로 넣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야 비로소 아이들을 위해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0수년간 저는 끊임없이 일했고 포기할 뻔할 때마다 아이들이 저의 유일한 힘이자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 외에는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절은 지치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고 나를 이해하고 감사해 주었어요. 비록 놀이공원이나 여행 같은 어린 시절의 추억은 없었지만 아이들은 착하고 배려심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저도 조금은 가볍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가끔 건강검진도 받고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도 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소박한 바람조차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은퇴하면 함께 모은 저축으로 여유롭게 노년을 보내지만 저는 한 푼의 재산도 남아있지 않아 여전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모든 걱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멋지지 않냐? 내가 요즘 세대에 태어났더라면 유명해져서 화려하게 살았을 거야.
안타깝게도 시대가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지. 참다 못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TV를 볼 때가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저축은 충분한가요? 아니면 대체 누구에게 의지해서 살려는 건가요? 그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뭘 걱정해? 애들도 이제 각자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할 때야. 아, 마침 생각났는데. 애들한테 매달 용돈 조금씩 보내라고 해야겠네. 나는 화가 나서 대꾸했습니다. 당신 정말 자식들에게 용돈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도 알아서 해야 할 게 많잖아요. 나조차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데.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그들에게 손을 벌리려고 해요? 당신은 돈 벌기에 고충을 몰라요. 가족을 위해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부부잖아. 내 것도 당신 거고, 당신 것도 내 거지.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한 거 아니야?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돕는 게 당연하지. 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 재산은 당신 부모가 남긴 거잖아요. 그동안 당신은 그것만 꼭 쥐고 있었고.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애들 결혼할 때 5천만 원씩 줬어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돈을 요구하다니 말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집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데. 당신은 오직 자식들한테서 돈을 가져가는 생각만 하고 있네요. 나는 울컥한 마음에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지쳤어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아가야 할 텐데. 이 모든 걸 나 혼자 짊어질 수는 없어요. 제발 나가서 일 좀 해요.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을 하라고? 친구들도 멀쩡한 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다 일자리 없이 쉬고 있는데. 내가 무슨 경력이나 있어서 일을 하겠어? 게다가 오래 살 생각도 없으니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골프, 낚시, 등산 같은 취미에 돈을 쓰는 거죠? 앞으로는 당신한테 용돈을 주지 않을 거예요. 취미 생활을 유지하려면 직접 돈을 벌어서 하세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계속 TV를 보며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며칠 후, 제 생일이 되었고, 아이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려고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기에 나는 그가 아직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인데도 왜 또 저러시는 거죠? 분명히 미리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니. 그냥 아버지 좀 더 자게 두자. 곧 일어나실 거야. 결국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와 아이들은 먼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계속 생일 케이크를 찾자. 더는 어쩔 수 없어 남편을 깨우러 갔습니다. 지금 벌써 점심시간도 지났어요. 일어나서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일어나더니 앞에 놓인 미역국을 보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미역국이야? 콩나물국이 아니고?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오늘은 콩나물국 없으니 그냥 미역국이나 드세요. 남편은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참나. 왜 자꾸 돌려 말하냐고? 오늘 일요일이잖아. 어젯밤에 술 마셨으면 해장으로 콩나물국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는 끝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거 치우고 당장 콩나물국 뜨거운 걸로 끓여와.
지친 나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좀 참으면 안 되나요? 대체 언제까지 콩나물국을 끓여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예전에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잘하더니 내가 집안의 기둥인데 지금 와서 내가 애원이라도 해야 하냐? 그리고는 화난 얼굴로 미역국 그릇을 집어들고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더는 못 참겠어요. 당신 나이가 75세인데도 바뀌지 않는군요. 정말 현우를 낳았을 때 이혼하지 않은 게 어리석었어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 이혼합시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 타령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죠. 나에게는 현우가 태어난 이후로 당신과의 생활이 지옥이었어요. 큰아들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고집 좀 버리시고 어머니께 더 신경 써주세요.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내가 가장 좋은 동반자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왜 이 난리야? 머리만 아프게. 큰아들은 다시 상기시키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점심 식사하려고 왔다고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75년을 같이 살았는데 생일 하나쯤 있는 게 대수인가? 여태까지 어머니 생일은 한 번도 챙긴 적 없어. 아들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생일은 아무도 안 챙기면 그렇게 화를 내시잖아요. 손주들 생일이나 제 생일은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날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본인만 챙김받길 바라시잖아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여자가 할 일이야. 남자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며느리도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사위와 손주들이 와 있는데도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아버지가 깨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윗사람인데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하지? 너희 어머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내 친구들은 퇴직 후에 집에서 새끼를 다 아내에게 맡기다 보니 삼식이 소리를 듣는데 나는 집에서 식사도 안 하고 나가서 알아서 먹고 다니잖아. 그런데도 너희 어머니는 그 고마움을 모르는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집의 가장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친구들은 35년,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평생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부모님이 남긴 재산도 다 써버렸잖아요. 나는 더는 씁쓸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 친구들이 집에 있는 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아껴두고 모아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뭐죠? 돈 한 푼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 말하려 하다니요. 남편은 화가 나면서도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지 못한 게 내 잘못이라면 그건 인정하마. 하지만 그 외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를 바라보며 더 이상 참을 인내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당신은 외도하고 도박하고 술에 취해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이가 들면 변할 거라고, 나를 좀 더 배려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네요. 오늘로써 당신에 대한 남은 감정도 다 소진됐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혼합시다.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한다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이 무슨 수로 하겠어? 그러나 이번만큼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대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은 별로 큰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독단적이고 도박에 빠져 있고 심지어 외도까지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수십 년을 참고 견디셨지만 이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원하시면 저희가 변호사를 찾아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의 지원 덕분에 저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유일한 재산은 집이었지만 남편은 그 집이 자기 부모가 남겨준 것이므로 자신의 것이라며 나누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 집이 결혼 후에 상속된 재산이며 제가 오랜 세월 가족을 돌보며 기여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의 절반 가치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여 혼자 평온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만들어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아이들을 통해서만 소식을 듣습니다. 가끔은 그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전해주길.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 일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의존했지만 요구가 점점 많아지자 아이들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더는 어쩔 수 없어 결국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이 늦었지만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살 때 조금이라도 노력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절망에 빠졌을 때만 비로소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제 이혼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저는 제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행복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공감해 주신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소통하고 힘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